네,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뉴욕 증시는 간밤에 FOMC 회의 하루 앞두고 관망세 속에 혼조세로 마쳤지만 다우와 나스닥이 빠졌을 뿐 그것도 소폭이요. S&P 500만큼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물론 상승폭은 크지 않았는데 최근 8거래일 중에 단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이었다라는 것은 정말 높은 점수를 줄 만한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장 마감 후 얘기긴 한데요. 애플의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하죠. 또 관련해서 우리 IT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오늘 관심거리라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증시에서는 전일 소위 전차라고 하는 전기전자, 자동차, IT, 자동차 섹터가 초강세를 보였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조선과 화학, 최근에 매물이 꽤나 많이 나왔던 이쪽 섹터도 장 마감 기준으로는 낙폭을 좀 많이 줄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 42거래일 연속 결국은 순매수 기조를 유지한 것도 전일 장 분가가 한 2048포인트 정도 고점에서 끝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인데요. 기관의 코스닥 사랑도 정확히는 3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쌍끌이 매수가 코스닥에 형성이 됐었는데 슬슬 코스피는 좀 쉬어가고 코스닥은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기술적 반응에 그칠 것이다. 요거는 그냥 기술적으로 올라오는 거다라는 평가 절하 목소리도 있는데 좋게 볼 수만은 없는 것인지 좀 고민이 필요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전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봤는데 넘버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넘버원에게 듣는다. 오늘은 특별히 브라보스탁의 배현철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현철입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일단 해외 시장 마감 그리고 전일장 정리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뉴욕은 뭐 좀 조용했었던 것 같고 전일장은 무엇보다 순환매 얘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차가 아주 강세였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지적해 주신 대로요. 전체적으로 이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조금 좀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미국 시장부터 좀 점검을 하면서 우리 시장까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오늘 아침에 이제 혼조세를 좀 보였는데요. 1.3포인트 상승하면서 15,000선을 좀 지키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3포인트 상승하면서 3,940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요. 조금 좀 관망세를 느끼는 그런 모습인데 뭐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는 것은 FOMC 회의에서 역시 양적 완화를 좀 지속적으로 할 거다. 뭐 이런 전망들이 우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미국 시장 보면요. 조금 좀 조정의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시점에서 기업 실적의 발표에 앞두고 기업 실적에 따라서 역시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가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요. 최고점을 기록하는 그러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유럽 시장으로 넘어간다면 유럽 시장 이제 독일 쪽의 지수가 이제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요 상승을 이끌었었는데 오늘은 약보합에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예, 여기도 이제 미국 시장 쪽을 좀 지켜보자.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 발표를 하면서 특히 이제 일부 증권회사에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요 좀 회의적인 그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특히 자동차 업종들 유럽 시장에서 좀 약세를 보이면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역시 이제 뭐 올라가는 것에 대한 한계성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 악재가 나올 때마다 호재 쪽으로 좀 반영을 하면서 역시 다우지수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S&P 500 중에서 실적 발표가 이제 아주 피크를 이루는 그런 것이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종목별로 좀 차별화돼 가면서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 나가는 뭐 그런 과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요. 어제 우리 시장 그 종합주가지수에서 상승을 보이긴 했는데 조금 뭔가 좀 아쉬운 그런 하루가 됐었죠. 종합주가지수는 상승하는데 그동안 상승의 주도주로 나섰던 조선업종들, 또 철강업종들, 또 그래서 화학업종들 전반적인 그런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근데 좀 어제 눈에 띄는 것은요. 역시 삼성전자의 위력이죠. 삼성전자가 상승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제 부품주까지도 자동차 업종들이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롯데케미칼, 그동안 상승의 주역이었던 이런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순환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SK건설이요, 이제, 유상증자 참여, 그런 것 때문에 SK케미칼이라든지 SK, 그 다음에 일부 종목들, 유상증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 보면요, 코스닥 시장에, 저는 서울 반도체를 코스닥 시장의 기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가총액 2위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를 상승에 이끌려면 서울 반도체가 살아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 반도체가 실적 발표에 의해도요, 실적이 좋은 걸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뭐냐면요, 지금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 미래 가치에 대한 그런 희망, 꿈을 먹고 있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는 역시 이제 3D 프린터 업체 관련 종목들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좀 올려놓는 그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한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새로 추격 매수하시는 것은 조금 좀 마지막 뒷차를 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코스닥 시장에서도 보면요, 실적 개선 종목들이 좀 순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실적이다. 실적 발표에 대해서 지금의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가능성, 미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좀 수행한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뭐 실적에 대한 부담금들이 있다면 이럴 때 이용하셔가지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종합주가지 하락폭이나 변동폭보다는 종목별로 선별해가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순환매라는 표현들도 전문가분들이 많이들 써주고 계시지만 실적이 되는 종목이 이 순환매 사이클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콕 집어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새로운 시장 주도주 선별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하셨었는데 차기 주도주는 누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오늘 전략 전반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이 조금 우리가 주식시장 하시면서 하루라도 쉬운 날은 사실은 없죠. 예, 그런데 지금은요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어떤 그 투자 금액이 워낙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싼 주식을 자꾸 이제 선호를 하시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6월달부터 9월달까지 올라올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종목이 끌고 왔다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수익률 게임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는 역시 주도주를 잡으셔야 되는데요. 오늘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는 좀 가능성에 대한 고점 돌파에 대한 가능성, 유럽 시장의 공략, 이런 것들의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요, 현대차는 너무 비싸서 못 사고, 그러니까 기아차 사자 이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조금을 사시더라도 현대차를 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하고 LG전자 비교해서 역시 삼성전자가 비싸니까 LG전자 산다. 이건 아니다는 얘기죠. 올라가는 쪽에다 붙으셔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매수가 지속적으로 좀 영향하면서 예전에는 종목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 달하고 11월 달에는요 종목이 축소되는 외국인들 매수 금액이 좀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소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어렵다 그러면 역시 이제 옐로칩이죠. 옐로칩 중에서도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00대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 중에서 오늘 보면은 이제 한솔재지라든지요. 그다음에 이제 SBS 미디어홀딩스, 성우하이텍, 스카이라이프 어제 굉장히 강했던 종목들이죠.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는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있고 또 한 번만 강조해드리지만 지금의 실적보다는 내일의 실적 또 이제 향후에 대한 전망의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종목을 잡으셔야 된다. 종목이 좀 압축하셔야 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관 매수 종목 쪽에다 좀 관심을 보셔야 되는데 KG 이니시스라든지요 이런 종목들 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좀 체크 포인트는요 역시 삼천리 자전거라든지 인프라웨어, SBS 미디어홀딩스, 위메이드 또 이제 겨울철 여러분들 이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동절기에는 실내 골프 많이 치시기 때문에요 골프전 이런 종목 쪽에다가 좀 관심을 가지신다. 근데 종목을 너무 많이 늘리지 마시고요. 이 중에서 제가 선택과 집중하셔가지고 전체 주식 비중은 한 80% 맞추시는데 가져가시는 종목은 한 두세 개 종목으로 압축하신다는 거. 끌고 갈 때도 종합주가에서 올라갈 때도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쪽에 좀 박스권의 매매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SK하고 SK케미칼 또 SK하이닉스, SK그룹주 중에서 반등이 어느 쪽에서 나오는가 좀 확인해보는 그런 매매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실적이 좀 좋아진다라는 전제하에 종목 하나 주셨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옐로칩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또 모셨으니까 관심주 한 종목만 좀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SBS 서울경제TV, SNTV 보시는 분들한테 오늘 팁으로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한 2달 정도, 3달 정도 보시면서 좀 느긋하게 가져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6월달 같은 경우도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 사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셔가지고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시는 종목으로 오늘 삼성물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물산 이제 고점 형성하고요. 조금 더 내려올 자리에서 크게 내려오지 않으면서 박스권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 개선이죠. 그동안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그 사업부가 여러 개 있는데 건설 사업부에서는 굉장히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상사 쪽에 좀 부담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도 하락을 하면서 종합상사 쪽에서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삼성물산 역시 해외 수주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거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1단계 상승을 했습니다. 자, 1단계 상승을 해가지고 빠질 자리에서 안 빠진다는 것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성그룹의 보유주 지분 가치,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지분을 4% 이상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에버랜드라든지요, 복합적으로 엮여있는 그런 지배구조의 변경에 대해서는 기대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죠. 요즘 들어서는 하루는 외국인들이 팔고 하루는 기관들이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박스권에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런 종목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시점에서 장중에 조금 거래량이 없으면서도 변동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변동폭 이용한 그런 매매 패턴이다. 절대로 단타 매매는 아니시고요. 좀 들고 가시는 전략인데 그렇다고 들고 간다고 하지 1년, 2년 들고 가시는 종목이 아닙니다. 한 달, 2달만 좀 들고 가신다 그러면 목표 가격은 일단 7만 원 선. 그러니까 앞에 고점 돌파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고점에 대한 그런 강한 저항선을 보이고는 있지만 목표가가 7만 원 선, 손절 가격은 6만 원 선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크게 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요. 단타의 어떤 매매 패턴보다는, 그리고 장중의 흔들림 폭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솔재지, SBS 미디어홀딩스 다 필요하지만 제 1차 종목은 삼성물산을 어느 정도 보유 비중을 가지고 가시는 가운데 여타 종목도 좀 표준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은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요, 오늘은 하여튼 매수 가격입니다. 매수 가격은 여러분들 정해드리지 않는 것은요, 역시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 낮게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어제 같은 경우도 좀 출렁출렁 거리면서 밑에서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기회가 주신다면 역시 매수하실 쪽이다. 그리고 매도는요, 얼마에 할 것인가는 역시 종합주가가 상승하면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면서 만에 하나 이번 주에 68,000원 돌파가 된다면은 강하게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만나서요, 이제 삼성물산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한 달이나 2달 후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만날 때는 아마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 좀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번 주에는 잘 모으셔가지고 7만 원 선 돌파하는 거, 1차적인 목표 가격은 7만 원 선까지 좀 모여드리면서 오늘 삼성물산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9월에 급등 10월 초까지 좋았다가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 삼성물산, 2-3달 정도 중장기 호흡으로 볼만한 제일 괜찮은 종목이다 라시면서 오늘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브라보스탁 배현철 대표님과 함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속보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SK 하이닉스 실적 나왔네요. 개장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드디어 1조를 넘겼습니다. 1조 1,000억가량 나와서요. 지금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했고요. 매출 기준으로 3분기는 4조 넘는 매출을 달성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SK 하이닉스가 분기 매출 4조 이상 지금 매출 성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오늘 SK 하이닉스의 진행 상황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잘 생각해보면 간밤에 애플 주가 흐름도 좋았기 때문에 전일 강했다라고 하지만 오늘 IT주 전체적으로 흐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전 잠시 후에 수급 특징주 갖고 다시 옵니다. 네, 곧바로 왔죠?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입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이상현 전문위원님께서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수급 특징주 먼저 보고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전일까지 42거래 연속 최장기간 순매수 기조를 유지해줬었죠. 삼성전자 어제 2% 넘게 올랐었는데 외국인들이 역시 제일 많이 담았고요. 5% 갑자기 쑥 반등해주더라고요. 네이버를 두 번째로 다시 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실적 발표 이후에 현대차 담고 전일 기아차는 팔았는데 외국인이 같은 차라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도 특징입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조금 전에 실적 나왔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그 전서부터 하이닉스를 계속 담고 있었었죠. SK이노베이션도 전일 외국인들이 5번째로 사랑을 보낸 종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한편 코덱스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샀고요. 그 다음으로 외국인이 현대차를 샀다면 기관은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를 산 모습인데요. 현대위아는 어제 양화 실적 바탕으로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고요. 모비스 역시 저희가 최강 종목으로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했다라면서 리뷰도 해드렸었는데 장중한 때 5% 넘게 급등하면서 31만 원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코덱스 200도 같이 샀고 롯데케미칼도 역시 기관이 담았는데요. 장중에 5% 넘게 빠지다가 기관 사면서 약보합에 강하게 끝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특징주 보시죠. 외국인이 잉크테크를 쓸어 담았습니다. 기관은 KH바텍과 화면엔 안 나오지만 어제 우전은 한단이라는 종목도 한번 급등시켰는데요. 기관은 KH바텍을 2거래 연속 지금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좀 궁금해지고요. 외국인은 이 밖에도 아이센스 신고가 보냈고 KG 이니시스는 벌써 한 3살 되는 것 같아요. 매집이요. 삼천리제정거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만지고 실리콘웍스도 담았습니다. 그 밖에 기관은 CJ 관련 종목인 CJ E&M, CJ 오쇼핑 담았고요. 3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이 이미 나왔는데 4분기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다. 기대감 있는 이녹스를 담았습니다. 위닉스도요. 어제 기관 매수가 들어간 모양인데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써냈더라고요. 네, 이 가운데 특별히 또 몇몇 종목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님. 수급 특징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깊게 보셔야 할 종목 3가지, KG이니시스, 아이센스, SK이노베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KG이니시스입니다. KG이니시스는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죠. 2012년 스마트폰 모바일 거래 월 100억 돌파와 2013년 업계 최초로 국정원 암호 모듈 검증의 인증까지 받았으며 마스터카드와 온라인 지불 결제 전략적 제휴까지 체결하는 등 의미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삼성 올레 파트너십으로 KG이니시스에 대한 시장 관심이 급증하여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죠. 하반기 전자결제 시장의 전망도 양호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최근 악재로 다가왔었던 모빌리언스 주식 일부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서 KG이니시스가 전부 승소를 했죠. 악재의 해소는 일시적 호재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KG이니시스의 앞으로의 움직임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악재의 해소, 일시적인 호재로 반영이 되죠. 중국 최대의 신용카드인 을련카드를 KG이니시스 온라인 결제창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중국 소비자들이 편리함도 고려를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중국 소비자들이 국내 쇼핑몰 이용에도 편리함을 고려하였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중국의 시장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KG이니시스의 현재 주가는 바닥에서부터 강한 탄력을 이용해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급등은 순간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25,500원까지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요. 목표가는 22,550원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이센스입니다. 지난 15일이죠. 시청자분들께 38,300원의 눌림목 매수로 소개한 종목입니다. 이후 목표가 42,2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하였죠. 아이센스는 바이오 의료기기 업체로 혈당 측정기, 혈액 분석기와 같은 바이오 센서 등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점유율 14.8% 차지했고요. 올해 초 1월 30일에 상장한 이후 외국인의 지분 증가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최의 2013 올해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아이센스의 대표 혈당 측정기인 케어센스가 2013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 선정이 되었죠. 이번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판매량 또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었었던 부분입니다. 또한 아이센스는 계속되는 혈당 스트립 수요 증가로 올해 상반기 원주 1공장의 혈당 스트립 생산 가동률은 약 140% 수준이었다고 하네요. 증가 추세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공장 증설까지 착공을 했습니다. 2014년에는 연간 5억 3천 개의 생산량에서 7억 개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대로의 진행 상황이라면 매출액, 영업이익의 증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아이센스 현재 주가 위치는 알려드렸던 대로 고점을 강하게 돌파한 상태입니다. 조정의 국면에 도착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신규 진입은 다음 조정 구간까지 기다리시고 추가 매수는 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도달 축하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정유 및 석유화학 회사죠.
자원개발 사업과 최근 핫 이슈인 2차 전지 분야인 리튬이온 전지 연구개발 사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등의 규모 있는 주요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자회사들의 4분기 실적 향상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과 앞으로의 신사업 진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시점인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가을은 짧고 겨울은 길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해석해보자면 겨울의 추위가 작년보다 더 오래가고 더 추워진다는 이야기죠. 난방을 위한 석유 등의 소모량이 더욱 증가할 것이고 자회사인 SK에너지 2분기 실적이 악화되었었다는 이야기도 앞으로의 실적 개선감에 기대감이 시장에 내포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서 아시아의 트레이딩 허브인 싱가포르를 거치지 않고 유로부터 직접 연료를 수입하는 확대화하고 있죠. 정유업계의 이윤이 축소되니까 더욱 저렴하게 원료를 들여오기 위한 차원인데요. SK에너지의 시도가 타 정유사까지 확대되면 아시아 석유 제품의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던 싱가포르 입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SK에너지는 리스크를 보호할 수 있는 주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후 실적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회사의 실적 개선은 모회사의 또 실적 반영이 되고 있죠. 최근에 모델로 신인 배우 이유비 양을 발탁했던데요. 이미지 개선까지 노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SK종합화학은 2014년 중국의 합성고무 EPDM 생산공장 지출을 눈앞에 두고 있죠. EPDM은 바닷물이나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강한 내성을 지니고 있는 소재입니다. 합성고무, 자동차의 범퍼와 같은 부품, 그리고 선박용 케이블 등에 사용이 되고 있죠. 자동차 튜닝 완화 정책과 최근 불어오고 있는 자동차 부품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충분한 수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의 대규모 해저터널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해저터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 및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충분히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의 신규 사업 진출을 해서 여러 가지 실적 개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요 관심사에 두시고요. 최근 그린콜 부분도 기대를 받고 있으니까 SK이노베이션 꼭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 눌림목 구간이 14만 8천원까지 기다렸다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기 바라며 단기적인 목표가는 16만 2,800원까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수급에 기반해서 종목을 분석해주고 계신 우리 전문가분들이 이 시간에 나오시기 때문에 종목 따로 찾지 마시고요. 이 시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ICS 10% 수익 나는 거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 29일 화요일 우리장 개장을 했네요. 외국인들이 전일 팔듯팔듯해서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봤었는데 결국 전일까지 42거래 연속 순매수 최장 기록을 다시 한번 써내려 가졌습니다. 선물에선 웬걸요. 나홀로 2,000개약 넘게 아주 강력하게 매수 잡아주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전에 기관이 좀 적게 판 덕에 코스피는 장중 고점인 2.48% 정도에서 마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삼성전자, 현대차, 투톱이 2% 넘게 급등한 영향도 컸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가 강세였는데 3분기 기업의 실적이 좀 발목을 안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은 다행히도 개장 전에 SK하이닉스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알려줬고요. 무엇보다 간밤에 애플도 뉴욕 증시 장 마감 후 어닝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동시에 또 알려주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IT주들 오늘 흐름 어떨지 관련주 같이 좀 살펴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코스닥은 기관이 전일까지 3거래 연속 순매수, 외국인까지 같이 양매수가 전일 또 들어가면서 이제 코스닥이 재평가받는 것 아니냐, 제대로 올라가는 것 아니냐 기대감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에 그치지 않으려면 수급의 양호함이 계속 이어져야 할 텐데 어떤 흐름일지 오늘 코스닥까지 같이 좀 살펴보려 합니다. 스튜디오에서 직접 분석해 주시기 위해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소개해드리죠.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코스피도 그리고 최근에 코스닥 모습도 좋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출발하나요? 오늘 밤에 FOMC 회의 결과 나오잖아요. 아무쪼록 주 시장에 좀 도움이 되는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일단 전일 전개도 선방을 하게 되면서 상승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거의 전일 종가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7% 정도 하락한 2,046포인트에 현재 출발을 하고 있고요.
전일 마찬가지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조금 전강 회학으로 끝나게 되면서 좀 아쉬움이 남았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강보합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17% 상승한 535.90포인트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040포인트를 지켜주게 되면서 과연 N자잉 단기적으로 뭐 N자잉 반등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에 긴 횡보 흐름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분기점이 현재 535포인트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535포인트를 지켜주게 되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지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연결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이 다시 한번 현물 쪽 그리고 선물 쪽에서 매수에 나서게 되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반등을 이끌었는데요. 아침 쪽에서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선물 쪽에서는 이제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게도 방금 매수 출발하고 난 이후에 매도로 좀 변화가 됐는데요. 현재 외국인은 7억 정도 매도 출발,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145계약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데 과연 오늘도 어제처럼 외국인의 수급이 호전적으로 작용할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주체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개인이 54억 정도 매수 출발,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현재 4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48억, 3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 코스피 쪽은 전체적으로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한국전력, 기아차가 지금 현재 0.3%에서 2% 가까운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조금 아침 쪽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0.27%도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148만 원 현재 출발을 하고 있고요. 아침에 실적 발표가 있었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0.6%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간단하게 살펴보게 된다면 셀트리온 1.28%도 상승 출발, 그리고 GS홈쇼핑 0.98%, SFA가 1.9%, 삼강밴드가 현재 0.69% 정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외 파라다이스가 0.7%, CJ홈쇼핑 0.7%, 태용이 마이너스 1.2%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약간 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출발하는지 일단 일본의 지표들 먼저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지표들이 한 3가지 정도 오늘 나왔는데요. 9월 실업률은 4% 정도를 기록하면서 예상에 부합했고요. 두 번째, 가계 지출이 나왔는데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썼다는 얘기가 되겠죠.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7%나 늘어났다고 하는데 당초는 한 0.7% 정도 늘어나겠거니 했었거든요. 3.7% 늘어나는 결과 나왔고요. 세 번째 지표는 일본 지표 많은데 9월 소매 판매입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해서 이 소매 판매 역시도 예상을 큰 폭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예상은 2%까지도 기대를 안 했었는데 소매 판매, 가계 지출 모두 예상을 크게 뛰어넘으면서 일본 증시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한번 출발 상황을 살펴봤는데 코스피는 빠르게 낙폭을 약간 키우네요. 2040선 초반 코스피는 파란불, 코스닥만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봐야 되겠죠. 오늘은 KB 외환선물로 가서 정경팔 팀장님께 외환시장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밤부터 FMC 회의가 시작이 될 텐데 관망세도 있을 것 같고 오늘 9월 경상수지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 66억 달러 흑자, 20개월째 흑자 행진 이어나가고 있다는데 오늘 원화 강세 요인 아닙니까? 오늘 개장 상황부터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50전이 상승한 1061원 60전에 개장을 했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61원 2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마감되는 미 연준의 10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국제 외환시장은 새로운 포지션 형성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지난밤 달러화는 대부분의 상대통화 대비 강보합세를 보이는데 그쳤습니다. 지난밤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는 산업 생산은 호조를 보인 반면에 제조업 생산과 펜딩 주택 판매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혼조세를 보였고요.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국내 외환시장 역시 새로운 포지션 형성을 자제하고 있는 것은 국제 외환시장과 유사합니다만 국제 외환시장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의 경우는 1054원 30전에서 당국의 실개입이 단행되었습니다만 25일의 경우는 1060원 50전 수준에서도 개입이 단행되면서 달러 매도 심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당국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은 서울 외환시장의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의 경우 연저점 하향 돌파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와 또 이를 저지하려는 당국 간의 접전이 치열해지면서 일중 거래량이 9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만 어제의 경우는 53억 달러 수준에 그치면서 당국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시장과 당국 간의 팽팽한 대치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것은 이번 주에 진행되는 미 연준의 FOMC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 연준이 이번 달에 양적완화 축소를 단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관건은 회의 마감 후에 발표되는 성명서에 어떤 내용이 실리느냐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발표될 예정인 미국의 9월 소매 판매 전망을 보면 전월의 0.2%보다 하락한 0.1%를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만약 미국의 소매 판매가 다른 부진한 지표들과 더불어 함께 부진한 모습을 드러낼 경우에 미 연준은 향후 미 경제를 전망함에 있어서 기대치를 낮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것은 완곡하게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시기를 상당 기간 늦출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글로벌 달러의 약세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 지난 24일부터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외국인 순매수가 다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당국은 글로벌 달러 약세와 또 글로벌 위험 거래 증가라는 대세를 받아들이는 입장을 보이면서 시장과의 대치 국면이 완화될 조짐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물론 당국은 환율의 하락 속도를 조절하는 입장을 유지하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특정 레벨 방어에 치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당국의 개입 경계감과 국내 수급과의 충돌이 지속되면서 1,060원 초반대에서 행보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은 당국 개입 경계 때문에 거래 자체가 상당히 위축돼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분위기를 깰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FOMC 회의 이후 성명서 내용이 관건이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오늘 밤 나올 미국의 소매 판매가 또 부진할 경우 이 분위기는 좀 바뀔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환시장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돌발 종목 첫 번째 종목 이 종목일 수밖에 없겠죠. SK 하이닉스입니다. 3분기 실적이 개장 한 15분 전쯤에 공개가 돼서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드디어 1조 1,000억 가량 나왔고요. 무엇보다 매출도 4조를 뛰어넘으면서 사상 처음으로 매출 4조 원대를 뚫었다고 합니다. 일단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 성공했고 어제도 올랐었는데 오늘 어떤 흐름일지 같이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이요. 3% 넘게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일 낙폭을 완전히 만회하는 흐름. 역시 장 마감 후 전일 실적이 나왔는데 3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이고 4분기 실적도 좋을 거다 평가를 얻은 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역시 실적 발표를 장 마감 이후에 한 종목이 될 텐데요.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특별히 또 이 종목은 우리 개인분들이 간간히 투자를 많이들 하시는 종목인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수익성이 좀 많이 개선되고 있다. 굉장히 좋은 평가들이 나왔고 4분기 역시도 좋은 평가를 이미 얻고 있는 듯 보이네요. SK 하이닉스, 롯데케미칼, 두산 인프라코어 이상 돌발 종목 분석을 멀리 명동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동양증권 명동 W 프레스티지 센터에 계시는 정윤성 PB님 도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하이닉스부터 분석 시작해볼까요? 예, SK 하이닉스 오늘 0.3% 상승을 했습니다. 33,200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분기 영업이익이 1.16조. 거의 사상 최대 매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침에 이런 호조의 뉴스가 나오면서 개장 초에는 1.5%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SK 하이닉스는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5% 증가한 4조 840억 원을 기록해 지금 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1조 1,644억 원입니다. 정확히. 이것은 그 정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한 것이 또 눈여겨볼 만하고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우선은 좀 놀라운 그런 실적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상 최초로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를 한 거고요. 지난 2분기에 1조 원을 넘은 선대에 이어서 아직까지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그런 흐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디램 가격 상승, 또 모바일 신제품 출시에 따라서
낸드 플래시 출하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캐파를 우선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상 첫 4조 원 매출을 지금 달성을 했었습니다. 우선은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예를 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매출 증가와 함께 미세 공정 전환 및 수익률 개선이 영업이익을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때는 D램 평균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5% 상승을 했고요. 출하량 같은 경우는 2% 정도가 줄었습니다. 평균 판매 가격은 PC 및 서버 D램 가격의 상승, 또한 그 모바일 D램 비중 증가 등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던 부분을 들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지난 9월 중국 우시 공장의 화재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하량이 아까 감소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원인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낸드 플래시 경우는 좀 평균 판매 가격이 6% 정도 하락을 했던 부분은 좀 악재로 작용을 했지만 이 부분은 모바일 신제품 부분이 어느 정도 메꿔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낸드 플래시는 전체적으로는 전분기 대비해서 11%가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4분기 D램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노트북과 태블릿을 결합한 것과 같은 투인원 PC, 또한 서버의 시스템당 D램 체류용 증가로 인해서 PC 및 서버 D램 수요, 이 두 가지 부분이 지금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지금 시장에서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덧붙여서 게임 콘솔의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그래픽 D램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D램 낸드 플래시 여러 가지 시장 분야에서 골고루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차트에서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재작년이죠. 2011년 8월 22일 날 15,500원 저점을 찍고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21일 날 35,000원을 찍고 지금 33,200원 정도의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수익권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선을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실적이 이렇게 발표를 된 이후에는 강세 이후에는 당분간은 주춤할 수도 있다는 그런 과거의 그런 사실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급등을 했었습니다. 21만 1,000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4.2% 정도 아주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18일 날 22만 7,000원을 찍고요. 연속 한 일주일 정도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19만 3,500원까지 빠졌는데요. 어제랑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 마이너스 5%까지 빠졌다가 이것이 거의 종가 때는 거의 마이너스 0.7%까지 저점 대비해서 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을 찍은 다음에 상승하는 이유는 3분기 실적 호조에 따라서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 3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146% 정도 증가한 1,71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상치가 1,623억 원이었는데요. 그것보다 이제 웃떨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레핀 사업부, 옛 그 호남석유라고 할 수가 있죠. 경우 이제 PE라든지 PP 같은 범용 합성수지 쪽에 주력 제품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이제 수익성이 개선이 됐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자회사인 티탄에서도 흑자 전환이 성공이 됐기 때문에 주력인 부분과 또한 자회사의 그런 지분법 이익으로 인해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하락세에서 이제 상승 전환을 하고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그 갭상승을 했었습니다. 초기 장 시작과 동시에 2.9% 정도 떠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갭상승을 했었을 때는 당분간에 그 단기적으로 빠지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갭 부분에 대한 그런 지지층이 두터울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만약에 22만 7천 원대,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 물리신 분들이라고 하면 우선 한 번쯤 플러스권으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지금 차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일봉을 한 달 또는 몇 달 사이만 그렇게 짧게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우선은 2, 3년 단위로 크게 보시면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47만 5천 원 정도 2011년도 8월 달에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것이 턴을 했던 시점이 2013년 6월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서 지금 뭐 마이너스권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 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는 그런 전략도 어떨까 싶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를 말씀드리겠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오늘 1.32% 상승을 했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을 좀 양호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지금 매수세가 강하게 붙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년도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강화가 되고 있고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기존 목표 주가를 15,000원에서 19,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던 부분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1% 증가한 1조 8,795억 원을 지금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82% 상당히 늘어났죠. 182%가 증가한 1,030억 원을 지금 기록을 했었습니다. 영업이익의 전망치를 10% 이상 상회를 했던 그런 호실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어느 정도는 지금 깜짝 서프라이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급성장한 배경으로는 지금부터 마진율이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컴팩트 트랙 로더 제품 비중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한 자회사 밥캡의 영업이익률이 지금 대거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공작기계와 엔저 효과로 NC 컨트롤러 같은 그 주요 수입품의 원가가 하락을 했던 부분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의 하락을 하면 뭐 수출주는 나쁘다라고 보통은 뭐 단순하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와는 반대로 수입을 하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율이 하락할수록 이렇게 수입품에 대한 원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급성장할 수 있는 부분도 또 눈여겨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에도 밥캡의 저조한 실적에 힘입어서 견조한 실적에 힘입어서 두산 인프라코어는 지금 앞으로도 이런 실적 회복세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 부분의 충당금 적립액의 축소, G2의 엔진, 양상 본격화에 따라서 원가 절감 효과와 또한 밥캡의 유럽 부분 실적 개선 등이 맞물려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드린 세 가지 종목들 공통점이 뭐냐? 한 가지의 주력 제품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모두 골고루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좀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돌발 종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롯데케미칼 때문에 분위기가 좀 좋아져서 그런지 화학주는 반등하고요. 조선주도 낙폭은 좀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동국제강이요. 후판 사업 때문에 이 조선주로 같이 좀 엮였었는데 후판 사업부 분할설이 조회 공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같이 좀 알아보고요. 어제 실적이 안 좋았던 삼성테크인 그리고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대웅제약,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청바지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됐다고 그러죠. 베이직하우스 오늘까지 조금 약한 모습이고요. 청담러닝이 두 자릿수로 급등하는데 삼성하고 관련이 됐다고 해요. 공급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더 정확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동국제강부터 분할설요. 네, 일단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 조선에 들어가는 후판이 전체 매출의 한 47%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분할 얘기가 조회 공시에 현재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인적 분할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인적 분할하는 회사가 상당히 좀 많았었죠. 그래서 조금 인적 분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분할하는 이유가 과연 뭔가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동국제강 같은 경우 브라질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브라질의 어떤 싼 철광석을 들여와서 경쟁력이 상당히 큰 후판을 생산해 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후판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업황이 좀 좋지가 않다면은 이런 부분도 좀 무리가 있겠지만 최근에 와서 어쨌든 조선업종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어떤 회복 시기에 어떤 입지를 좀 넓혀 나가기 위한 어떤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조회 공시 내용이 나와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인적 분할을 통한 어떤 후판 사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들이 목적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 최근에 조선주와 맞물리게 되면서 제가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인적 분할 아침 얘기가 나왔지만은 아침적에 큰 영향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2% 넘는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조회 공시가 나오고 난 이후에 후판 사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이라면은 아무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테크인 좀 보도록 할게요. 삼성테크인 같은 게 상당히 저도 좀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최근에 중국 시안 공장 발 어떤 반도체
장비 수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 내에서 원익 IPS라든지 뭐 국제레이터리 상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현재 부각이 못 되고 있는 종목이 삼성테크인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방위 산업 부분에서 뭐 방위 산업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건데 반도체는 아무래도 조금 그 낯서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어떤 그 전체 공정이라기보다는 반도체의 어떤 핵심 부품들을 현재 삼성테크인에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뭐 삼성전기가 있듯이요. 삼성의 반도체 얘기가 나오게 되면 삼성테크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그 반도체 코스닥만큼의 어떤 수혜를 입지 못하게 되면서 실적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403억 정도 뭐 기록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실적 그 꾸준히 좀 증가하는 그런 실적 개선세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삼성테크인의 어떤 기관 매도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좀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삼성테크인 삼성테크인이 주가가 좋았을 때가 뭐 방위산업 부분도 좋았을 때 있지만 어쨌든 반도체 부분들이란지 어제 삼성전자 같은 연계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강세를 보였던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반도체 부분이 부각이 될 때까지 어쨌든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한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주가가 좀 부진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관의 매도가 좀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최근에 가격대를 보게 된다면은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은 6만 원 가격대를 어쨌든 지켜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리가 이탈을 하게 된다면 뭐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뭐 손절이라든지 어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뭐 지금 정도 6만 원권 가격을 지켜주게 된다면은 반등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박스권 그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6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요 구간 속에서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면은 제 예상에 6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요 박스권 흐름이 좀 진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 문제 3분기 들어와서 어쨌든 가장 큰 키워드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적 문제가 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대웅제약. 대표적인 제약 우리나 잘 알고 계실 텐데 광고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새 회사도 지금 이제 실적 모멘텀이 좀 붙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는 긍정적인 소식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예상치가 한 210억 정도 전체 가이던스가 있었는데 한 260억 정도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서 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분기 기준 실적을 좀 보시기보다는 연간 기준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실적 목표치가 실적 예상치가 79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378억 대비해서 뭐 거의 더블 이상 실적 성장세죠. 그렇다 보니까 회사 같은 경우에 작년 9월 달부터 2만 5천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벌써 8만 원까지 왔습니다. 자, 분기 기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현재 1.8% 그리고 전고점이 8만 원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현재 대웅제약은 분기 기준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간 기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작년 대비해서 더블이 넘는 어떤 실적 개선세를 좀 기록을 할 것이라는 예상들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선반영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내년 실적 개선폭이 얼마만큼 더 확대가 될 것인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장의 눈높이는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예상치가 한 86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7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는 실적 개선폭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은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추가 상승에 대한 고민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대형제약이 좀 더 가기 위해서는 실적 모멘텀은 이미 반영이 됐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실적을 좀 더 개선시킬 만한 어떤 새로운 신약을 납품을 한다는 신약의 어떤 브로커리 수익이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즉 수수료 수익이 더 많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엔 추가 상승에 좀 제한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이 계신 분들은 지금을 보시지 마시고요. 작년부터 얼마만큼 올라왔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굳이 제약들 하신다면은 대형 제약보다는 조금 다른 종목들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라고 전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청담 러닝 좀 빨리 보도록 할게요. 청담 러닝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라는 가장 총 매출처럼 잡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지금 브라질 브라질 쪽에 또 공장을 설립을 하게 되면서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대규모 공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공업단지 내에 어떤 우리나라 같은 학교 같은 게 좀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연장해서 봤을 때 브라질 어떤 산업단지 내에 근로자료에 도움될 만한 어떤 교육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교육시설 그러니까 교육시장을 어떤 공략하기 위한 목표가 있는데 그 부분을 태블릿 PC를 통해서 공략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태블릿 PC에 탑재가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청담 러닝을
런칭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침 쪽에서 9%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리바다가 현재 삼성전자였던 음원을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상당히 변동성이 크고 있는데, 성담론님도 그렇게 조금 소리바다 어떤 유사성을 가져와 보게 된다면은 급등락이 있을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어쨌든 기대감이란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계획이 나왔는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교육시장의 어떤 진출을 위한 교습을 마련하고 거기에 어떤 교육 프로그램 런칭이 사후에 진행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청담러닝 최근에 17,000원 좀 고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돌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가능성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한 때 아침에 149만 원을 터치했었습니다. 150만 원 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상승폭은 다소 줄었지만 오늘 추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차는 2% 넘게 많이 좀 빠집니다. 사흘 만에 반락하고 오늘 투톱의 방향이 약간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에 기관 매수가 많이 들어갔었던 우전은 한당, 그리고 그 하루 전부터 기관이 매집하기 시작했던 KH바텍, 오늘 어떤 흐름인지 앞서 얘기가 나온 종목이라 다시 한번 봐야겠고요. 전일 기준으로 코스닥의 신고가는 우리가 꽤 알만한 종목들을 뽑아보니까 아이센스, 뷰웍스, 위닉스, 로엔 정도 4가지 종목 추려볼 수 있겠는데 오늘 또 신고가 아침부터 다시 경신한 종목도 이 가운데 있어 보입니다. 이런 종목들 한번 좀 분위기를 살펴봐야겠어요. 자, 명동으로 다시 갑니다. 정윤선 PB님. 예, 우선 삼성전자, 현대차 오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주요 원인은 외국인들의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거의 148만 4천 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달 24일부터 23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순매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상당히 지금 매수 창구가 도이치증권, 삼성, UBS 상당히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세로 지금 전환이 됐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등락이 거듭되고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지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보면 2분기 이어서 3분기에도 분기당 최대 스마트폰 판매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봤었을 때는 지금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가 2% 정도 지난해였지만 올해 같은 경우 35.2%까지 증가를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스마트폰, 애플 외에는 담을 수 있는 회사 중에서 삼성전자는 당연히 포트에서 담을 거기 때문에 저희 국내 투자자의 그런 그 좁은 시각이 아니라 외국인들 입장에서 과연 삼성전자를 담을 것이냐, 아무래도 전 세계 스마트폰의 그런 캐파라든지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언제까지 담을 것이냐? 그 부분은 바로 그 환율도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매도세를 가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도요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도요타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미국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현대차와 기아차가 앞으로 그 캐파는 키워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차 같은 경우 창구를 보면 외국계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요타의 그런 판매량과 현대차와 기아차 이런 연관관계도 상당히 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우전엔 한단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침에 좀 0.9% 정도 지금 약간 조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우전에는 한단 같은 경우는 지금 휴대폰 부품, 금융, 방송 여러 가지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최근에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소폭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교환사채라든지 그런 부분을 발행을 하면서 재무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좀 보고 있고요. 1950원에서까지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는 10월 10일 날 8,570원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수익권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어제자의 양봉의 하단 부분 가격대인
9,480원, 9,500원 선까지 좀 버텨준다고 하면 이러한 상승세는 우선은 지지선을 받고 좀 ING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깨진다, 지지선이 깨진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이제 수익 실현을 좀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종목 이제 KH바텍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쪽에 이제 그 부품 쪽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그런 차트 움직임과 상당히 좀 연관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KH바텍 같은 경우는 5,290원까지 빠졌다가 급 랠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550원까지 상승을 했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좀 급락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거의 뭐 24,000원, 22,000원까지 빠졌다가 최근에는 이러한 삼성전자의 그런 납품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종목들 상당히 핫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로엔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엔 같은 경우는 좀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상당히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음원 가격이 인상이 됐다. 한마디로 로엔이 가장 그 음원 시장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의 단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지금 실적 부분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0월 25일날 거의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에 여기서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세는 좀 계속적으로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 직전 고점이 23,400원 때까지도 한번 우선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위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0.7% 정도 올라가고 있고 이러한 상승세는 지금 뭐 계속적으로 좀 우선 같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센스는 오늘 350원 정도 살짝 조정을 받은 모습이고요. 뷰웍스 같은 경우도 200원 정도 살짝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조정폭이 지금 현재 상승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뷰웍스 같은 경우도 3분기 최대 실적 예상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강한 종목들이 계속 강한 모습이네요. 오늘 스모그 테마가 형성돼 있어서 이 부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징 인근의 도시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심각한 스모그가 한반도를 덮칠 수 있다는 소식에 테마주가 형성된 모습인데요. 다들 음봉으로 조금 바뀌는 것도 특징이네요. 네. 뭐 예전에 뭐 스모그 이렇게 뭐 황사라든지 스모그에 의해서 봄에만 썼는데 요새는 뭐 계절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일단 조금 뭐 추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에서 난방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북태평양 어떤 고기압 영향보다는 이제 시베리아 고기압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 본다면 그 북서풍이 많이 불어올 북서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 북서풍이 불어오게 되면서 찬바람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뭐 난방을 하게 되면서 그런 일단 환경오염 물질들 그러니까 스모그 이런 부분들이 한국까지 올 것이라는 그런 분석 때문에 아침적으로 테마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좋은 테마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뭐 질병이라든지 그리고 호흡기 질환 이런 부분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테마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테마라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런 부분도 뭐 증권시장에서 뭐 주식시장에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컬하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웰크론 같은 경우는 클리너라든지 그리고 위생염 솜류를 생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침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전강 후약의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크리엔 사이언스 자동차용 여가지를 현재 생산하고 있고요. KM 같은 경우에도 뭐 손세정제 이런 부분을 생산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호흡기 질환 이런 부분들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1차적으로 먼저 신호가 좀 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단발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스모그 문제가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뭐 이런 우려감이 먼저 좀 반영이 되고 실제로 이런 스모그가 우리나라에 좀 오게 되면서 2차적으로 시세가 날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일단 뭐 대장주가 지금 이제 웰크론으로 좀 나타나고 있네요. 웰크론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추세선을 봤을 때 현재 크리엔 사이언스가 차트 모양이 상당히 괜찮은데 아무래도 테마 같은 경우는 대장주를 잡는 게 가장 큰 공약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접근하시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신호가 먼저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전강 후약이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재반등 흐름이 좀 잡혀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는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한번 다시 한번 자리가 잡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2차 상승 때 제가 보기엔 노려보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스모그 테마 오늘 불고 있지만 2차 상승 때 노려보자라는 전략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조언 들을 시간이 왔네요. 정태근 팀장님은 오늘 특별히 코스닥에 대한 조언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합니다. 간다 얘기가 부쩍 늘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최근에 조금 코스닥의 기대가 좀 많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장에 좀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이 시세에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네. 일단은 개별 종목들 쪽으로는 접근할 만한 종목이 상당히 좀 많을 겁니다. 이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최근 모바일 게임주라든지 전자결제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섹터 쪽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섹터들이 시장 상승까지는 이끌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개별 종목 장세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그리고 어제 전일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기에 대한 연속 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스닥이 좀 더 추가적인 반등 그러니까 535포인트, 54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IT 섹터의 강세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IT 섹터 내에서 반도체가 될지 스마트폰이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연말 소비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게 된다면은 스마트폰 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다 안 간다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IT 섹터가 어떤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LCD 이쪽에서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주도 섹터가 출현하게 된다면은 이후에 54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IT 섹터가 아무래도 어떤 중요 코스닥 시장의 키워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닥 좋게 보시지만 역시 코스닥의 IT가 가야만 진정한 반등 강세가 코스닥에서 시현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셨습니다. 자, 정윤성 PB님의 한 말씀도 들어보고 싶은데 지난번에는 이제 이익이 많이 난 대형주나 경기 민감주들 한번 슬쩍 팔아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때 팔았으면 참 좋았겠다 싶습니다. 일부 조선과 화학주들 조정을 좀 깊게 받았다가 오늘 또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은 일부 이익 실현을 한 다음에는 어느 정도 계좌에 현금이 있어야지 우선은 또 한 번 순환매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접근할 수 있다고 추가적으로 또 조언을 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한 번 사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는 그런 경향이 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주식 매매 차익과 플러스 환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은 또 기관들보다 더욱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연속 한 37일 정도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탱하는 부분이 외국인들의 그런 매수세 가 계속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외국인들의 시비로 인해서 엇갈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그런 주머니는 계속적으로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지만 횡보인 종목들도 있습니다. 동아 소시홀딩스 같은 경우는 19일,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같은 경우는 17일 정도 계속적으로 사고 있지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은 매집을 하되 지금 올려서 사고 있지는 않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느 정도 횡보해서 지지선을 받고 올라가는 타이밍 때는 한 번쯤은 같이 편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사서 올리는 경향을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만도 같은 경우도 21일 정도 사고 있는데요. 만도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다가 기관들 같은 경우 좀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기관들 코스닥 종목에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지금 6일 연속 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저점에서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펀드의 운용의 저점 매수의 전략으로서 하나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뷰웍스, 아이센스, 또한 기관들이 사고 있는 위닉스, 아까 그 세 종목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종목들 특징주가 왜 이러냐?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계속 스크린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급 좋은 종목들 단기 매매로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이다라고 스크리닝을 좀 해서 종목을 좀 수급 좋은 종목들 찾아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에서 정태근 팀장님이 도와주셨고요. 멀리 명동에서 정윤성 PB님이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월 FMC 회의가 오늘 밤부터 이틀간 열리게 됩니다. 11월도 코앞인데요. 전반적인 다음 달 증시 전망까지 오늘 함께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레오 투자자문의 최창하 상무님 오늘 특별히 함께 해주실 겁니다. 상무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밤부터 이제 미국의 10월 FMC 회의가 시작이 될 텐데, 연내 양적 완화 축소가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라, 큰 돌발 변수가 나오진 않을 거라고 보지만, 자꾸 테이퍼링 시기가 연기되는 것 자체를 좋게 볼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10월 FMC 전망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 연방정부 폐쇄라든지 부채한도 협상이 길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경기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는 시점이기 때문에 FOMC 회의에서는 좀 예상하는 대로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좀 연기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좀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게 테이퍼링이 좀 지연되는 게 호재가 아니다라는 의견에는 좀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 이유는 어쨌든 간에 테이퍼링으로 올 수 있는 어떤 유동성의 변화들을 시장의 충격을 줄여주는 부분들이라는 부분, 또 만약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버블 혹은 지연되는 것들이 한시적으로 연기되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워닝, 그러니까 이제 사인을 계속 주고 있는 셈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이 좀 적응할 수 있는 기간들을 주고 있는 부분, 또 더불어 경기가 이제 충실히 올라올 수 있는, 견실하게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점은 어쨌든 테이퍼링을 할 때에 영향을 받는 국가는 미국 이외의 지역, 특히 이머징 국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부분을 좀 단기적 연말까지 이렇게 연기시켜 줄 수 있다는 부분들은 그냥 액면 그대로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유의할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연방정부 폐쇄 및 부채한도 협상이 늦어지면서 최근 7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랠리를 일으키게 했던 경기에 대한 확신들이 좀 떨어지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지금 테이퍼링 지연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미국 경제 지표들이 견실하게 올라오고 유럽과 중국의 펀더멘탈이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테이퍼링 지연은 호재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것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이 연기됐다고 해서 이것이 호재가 돼서 급격하게 시장에 어떤 모멘텀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식상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악재로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쪽에 시간을 벌어준다는 측면에서 다분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좋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중국 얘기해볼까요? 3분기 GDP 성장률이 7.8% 나왔고 중국 당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잡는 게 7.5%. 넉넉히 4분기 조금 덜 나와도 올해 목표치는 달성하겠다. 여유를 부리는 건지 4분기 특별히 11월 달 3중 전회 통해서 구조조정 긴축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네요. 예. 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우리 7월 이후부터 굉장히 급등했던 것,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급등했던 것 때문에 시장의 어떤 경제적인 변화 혹은 이벤트들이 생기는 것들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이 3분기 GDP 성장률이 양호하게 나오고 그러면서 물가가 좀 불안하고 기타 이제 유동성이 좀 많이 풀어졌었던 것들 때문에 부담스러워 느끼는 것들이 현재의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삼중정이나 경제공작회의를 두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개혁의 의지, 시진핑의 어떤 개혁의 의지 등이 이제 시장이 표현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것은 7, 8, 9월 달에 계속해서 주식이 올라오고 중국 시장, 유럽 시장,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좋았던 이유들을 보게 되면 경기에 대한 세계의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 혹은 이제 확신들이 좀 점점 확산되는 그런 국면이었다라는 거고요. 중국 역시 그 가운데에서 밀당이라고 할까요? 이제 유동성 소규모 부양도 하고 또 그 이후에 다시 좀 유동성을 풀었던 것들을 줄이고 하는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격한 어떤 시장의 변화를 연출하는
그런 식의 정책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3Q 때 우리 그 스몰 부양책들이 쭉 이어지면서 각 도시의 어떤 부동산 가격이 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 또 물가의 기저가 되는 가격들이 좀 올라왔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삼중전회나 그 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 좀 부담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역시 앞서 말씀드린 FOMC의 어떤 테이퍼링과 같이 어떤 극단적인 판단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다소 좀 이전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유동성을 풀어주거나 소규모 부양책을 했던 것들에 대한 확보, 그러니까 어떤 7.8%라는 어떤 좋은 성과에 대한 그 여유가 생긴 것 때문에 좀 슬로해질 수 있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나 두 번째 질문에 우리가 너무 주식이 올라왔던 것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들은 자칫 우리가 그 너무 빠른 의사결정을 하는 결과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도 다소 뉴트럴한, 그러니까 어떤 중립적인 스탠스로 경제를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제일 민감한 거는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외국인들의 수급인데요. 살 만큼 사서 그런지 최근에 환율이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외국인들 확실히 오늘도 장 초반 아직까지도 매도하면서 매수 기전은 확실하게 강도는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11월 달 코스피가 좀 쉬어가고 코스닥이 힘을 낼 수도 있는 건가? 전체적인 전망 또 수급 전망 전략까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지금 오늘 시종일관 좀 강세로 얘기를 말씀드리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왜 매수를 했을까? 순매수가 13조, 14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그렇게 올라간 것들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일 한 2천억대 순매수가 일어나다가 소폭 이제 줄어드는 것들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원화가 강세의 극단적인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을 느끼는데, 결국은 외국인들이 샀던 펀드들의 성격과 그다음에 급격하게 매수가 들어왔던 그 배경은 세계 경기 회복과 거기에 민감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저평가, 이런 것들이 롱텀 펀드와 MSCI 비중 확대라는 어떤 좋은 호재를 갖고 이제 표출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자금들이 급격히 유출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환율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나 이제 환율의 반대의 방향, 이제 우리가 1,050원대에서 다시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면 변동성은 크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급격히 들어왔던 그 외국인 매수세가 둔화되는 것 때문에 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환매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소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전일에 외국인 매수세가 한 1,000억 정도로 좀 줄어들었지만 국내 기관의 매도세도 상당 부분 줄었다는 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대한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또 부담스러워할 부분이 아니라 각 종목별로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이 얼만큼 조정을 보았는가라는 것이 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장을 리드했던 3분기 시장을 리드했던 경기 관련 주들이 고점 대비 한 10% 이상 조정을 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순환매나 돌아가는 것들을 여러 가지 그 정황을 봤을 때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또 일단락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경기 관련 섹터의 종목들이 차별화 없이 무차별하게 상승했던 것을 감안해 보면 현재의 상황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온 결과물을 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섹터별로 그 안에서의 종목의 차별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11월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11월 달은 이제 실적 발표까지 마무리가 되면 사실상 어떤 모멘텀이 될 만한 그 어떤 트리거는 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서 11월이 이제 12월 연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국내 및 그 해외 기관들의 펀드들의 수익률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실적 발표가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리해보면 역시 앞에 FOMC 중국 모든 얘기를 했지만 우리 현재의 시점은 내년을 바라보며 세계 경기 확장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경기 관련 주식들을 줄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전제를 하고요. 그 안에서 종목별 실적이 차별화가 됐던 분명한 종목들이 좀 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어서 거기에서 종목을 좀 슬림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관련주들의 비중 확대와 종목 실적이 좋은 실적 우량주들은
압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소 이제 환율이 올라왔던 것들에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내수 안에서도 경기 관련주, 내수의 안에서도 경기에 관련주들이 워낙 절상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좀 우리 급등한 것들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고 오히려 이제 확신을 갖고 조정 시 경기 관련주를 확대하는 그런 방법들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리할 필요도 없이 너무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나중에 직접 한번 모시고 인터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오투자자문 최창하 상무님과 함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출발 증시 가이드 2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